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제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제대 119에서는 밤사이 빌딩과 음식점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에 이어 아침에는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현장, 그리고 포크레인이 대로변 변압기를 들이받아 운전기사가 다치고 일대 건물이 정전된 사고와 함께 북한산을 오르던 50대 등산객이 산행 중 추락해 산악구조대가 긴급구조한 긴박했던 현장을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지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밤사이 많은 화재 사고들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음식점이나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가 많았습니다. 또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화재 대응 훈련을 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주의에서 발생한 화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데다가 또 교육부 차원에서의 예방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서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바로 안전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안전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또 화재 예방 훈련에서나 또 자전거 교육 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화재 시에 안전한 대피 요령을 충분히 또 더 잘 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소방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살 때 배운 안전훈련, 80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밤 11시 29분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음식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가 모여있는 골목길,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요. 연기와 불길 확산을 막아야 하는 급한 상황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1층에서 3층에 있던 사람들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방에서 식용유를 과열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침 8시 22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4층에서 화재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신속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 인원 확인과 함께 서둘러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119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인데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찔한 화재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초등학교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대개 아이들은 불이 나면 어른들보다 더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잘 대피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수업부터 단체로 소방훈련 코스가 수업 과정으로 짜여져 있어서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화재 시에 대피 요령이라든지 예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학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안전교육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건물 화재 시의 대피 요령 이런 것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이라든지 도구, 또 실제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육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교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받는 소방훈련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성인이나 어린이나 안전수칙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교육 내용을 보면은 첫째,
옷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멈추고 엎드려서 구르면서 불을 빨리 끈다라는 네. 부분. 그럼 둘째,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찬물에 식힌 뒤에 응급 조치를 한다. 또 셋째,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화재 훈련 연습을 한다. 또 마지막으로 불조심을 생활화해서요 실천한다. 이런 것들인데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너희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요. 네.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더 잘 자리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안전 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밤 12시 47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로 있습니다. 운전자 구조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전복된 차 안에 갇혀있던 30대 여성 운전자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아차산로 3거리에서 자양 4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1톤 탑차가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침 6시 54분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 학동역 방면 대로변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포크레인이 갑자기 후진을 하며 도로가 가로등 한 대와 변압기 2대, 소화전 한 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크레인 기사가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변압기가 파손돼 주변 빌딩 17개 동이 정전됐습니다. 또한 포크레인이 차선을 막으면서 출근길 교통에도 큰 차질을 빚었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정전된 건물의 전력부터 긴급 복구시키는 한편 추가 정전된 건물 여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신호 대기 중이던 포크레인의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무심코 달리는 도로에서 잠깐 방심하다가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이 포크레인이 후진하다가 변압기와 충돌해 일대가 정전되고 또 출근길 교통에 혼잡을 빚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역시 아찔하고 위험천만해 보였습니다. 이 포크레인, 즉 굴삭기 사고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굴삭기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철거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이 실수로 벽을 무너뜨리면서요. 네. 지나가던 70대 노인이 이 벽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운전기사의 부주의라든지 실수에서 사고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처럼 포크레인도 운전이 능숙한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운전면허증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포크레인, 굴삭기라고도 하는데요. 네. 굴삭기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실시하는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면 이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네. 필기시험, 또 그다음 실기시험 모두 다 통과하셔야 자격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도로로 나와서 직접 작업을 하고요. 또 운행을 하고 있는 만큼 꼭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반드시 소지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취업난 속에 중장비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운전면허 학원도 인기라고 들었는데요.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히 다져야겠습니다. 오전 11시 24분 북한산 의상봉 방향에서 산행 중이던 50대 등산객이 무릎을 다쳐 산하구조대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산하구조대에 따르면 북한산 의상봉 능선에서 가사당 안문 방향으로 하산하던 등산객이 나뭇가지를 잡고 내려오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건데요.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은 오른쪽 무릎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소방 헬기를 출동시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1시 23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고소 작업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소 작업차 바스켓통 안에 작업자 2명이 타고 강화 유리를 싣고 3층으로 올라가 상틀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차가 균형을 잃으면서 차가 들려 작업자가 타고 있던 바스켓통이 지상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사 작업장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전 11시 53분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국수면을 뽑던 50대 남성이 국수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드라이버 공구를 이용해 국수기계를 해체하고 끼인 손가락을 빼내 응급처치를 실시했는데요. 이 국수기계 끼임 사고로 50대 남성은 왼쪽 손가락 4개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요즘 늦가을 산행 즐기시는 분들 참 많죠. 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봤듯이 나뭇가지를 잡고 하산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는가 하면 부주의로 인해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 이처럼 산행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철 등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을철 등산객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는 만큼 네. 안전사고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등산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지 않으면요,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그렇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운동 가이드를 잘 확인하시고 산에 오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산행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인데요. 가벼운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신체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등산을 하시게 되면요, 네. 굳은 근육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갑자기 사용하면서 생기는 부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산에 가다 보면은 등산복이 알록달록 엄청 화려하던데요. 근데 사실 저는 등산복이 따로 없어서 그냥 가볍게 운동복 차림으로 가곤 하거든요. 등산할 때 의상도 중요한가요? 네, 물론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등산객들은 아주 화려한 이런 등산복들을 많이 입는 맞아요. 편인데요. 등산복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화려한 스타일도 좋지만 사실은 땀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요. 또 체온을 보호해줄 수 있는 소재의 등산복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또 산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체온 유지가 잘 안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산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등산화를 또 신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오르내린 산길은 보기보다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요. 일반 운동화라든지 단화보다는요, 작은 스파이크 못이 달린 등산화 혹은 골이 굉장히 깊게 파인 바닥에 네.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등산 시에 비상식량이라든지 보온용 여벌의 옷은 꼭 챙겨가셔야 만일의 사태에도 잘 대비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혼자 산행을 하시기보다는요, 동료나 가족들과 함께 산행을 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고나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는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안전한 보행 방법인데요. 네. 미끄러운 내리막 산길을 내려갈 때 발 앞부분보다 뒤꿈치가 먼저 닿도록, 지면에 닿도록 걸어주셔야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산을 내려올 때는 자기 체중의 3배 이상의 무게가 발목과 무릎에 집중돼서 가해진다고 하니까요,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좀 더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등산 시 주의사항이나 안전 가이드를 잘 숙지하셔서 가을철 단풍놀이나 등산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속속 들이켜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엔 어르신들이 실내 야외 활동할 때 낙상사고에 대비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서 낙상하게 되면 크게 다치기 쉽죠. 낙상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낙상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특히 노년층 사고의 대부분이 낙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노인분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낙상 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11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인 겨울철에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연중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외출 시 길바닥이 미끄럽고 집안에서도 움직임이 둔해진 노인분들의 낙상사고로 인한 119 응급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낙상한 노인 중 10%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의 40에서 60%는 인체의 중심이자 모든 움직임에 직결되는 교차로 같은 중요 부위인 엉덩이 부위인지라 잘 낫지도 않아 더 위험하고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2배 이상 낙상사고를 잘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가 특히 무서운 것은 낙상으로 치료를 받은 노령층 3명 중 1명만 이전 상태로 건강이 회복되고 그중 엉덩이 뼈에 골절상을 당한 경우는
100명 중 3명꼴로 1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어르신들에게 낙상 사고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겨울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 곳곳에 낙상 방지를 위한 보조 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는 것이 겨울철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대비책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흔히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 드실수록 근육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전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낙상 사고라는 그런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되고 그 낙상 사고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드실수록 꼭 해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교수님, 겨울철 낙상 사고의 원인 짚어주시죠. 네, 겨울철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라든지 인대, 또 관절 등 우리 몸을 이루는 조직이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굳기 때문에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필요한 순간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데가 원인이 있겠는데요. 네. 또 적절할 때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요. 추운 날씨에 얼어있는 몸에서는 근육 수축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겨울이면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또 두꺼운 옷을 껴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몸의 움직임이 둔해서 위험을 인지하는 게 더 느려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두꺼운 옷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몸에 전달되기가 힘들어져서요. 네. 이제 곧 닥칠 겨울철 빙판길이나 눈길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나가 떨어지기 십상인데요. 하물며 근력이라든지 신경이 둔해지고 또 관절까지 굳어진 노인들이라면 훨씬 더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넘어지면 곧바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겨울철 낙상 사고 항상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주의할 행동 지침이 있을까요? 네, 근육 뭉침에 대비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즉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겨울철 우리 어르신들은 외출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또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면은요, 미끄러짐 사고 이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주민센터 2층인데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무대 앞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동작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가사 노동을 하며 움직였던 몸놀림이 한쪽 방향으로만 하던 비대칭 노동이었다면 지금 하는 동작은 평소 잘 안 쓰던 근육을 당겨주고 몸이 잘 안 돌아가는 방향으로 더 힘주며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해줌으로써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지만 매주 빠지는 사람 없이 꼬박꼬박 열심히 하는 재미나는 운동이라는데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하던 가사 노동인 맷돌 돌리는 동작에서 착안한 이름하여 맷돌 체조라고 합니다. 맷돌 체조는 돌리는 회전 체조로서 혈액순환 강화에 아주 좋고요. 40대 이후의 성인분들의 관절이나 근력 강화에도 아주 좋은 체조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맷돌을 돌릴 때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듯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들은 맷돌 돌리던 우리 할머니들의 동작들이 알게 모르게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편하고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맷돌 체조로 근력 운동을 하는 회원들 중 50대는 유치원생이고 60대는 막내뻘, 70 넘은 할머니도 고참은커녕 중간층밖에 안 된다고 노익장을 자랑하며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대며 힘든 줄 모릅니다. 그냥 설 것도 없이 우리 돌리는 체조를 많이 하니까 이 어깨 걸리는 거, 50개 그런 것이 다 풀리고 좋아졌어요. 내 나이가 78이에요. 예, 그런데 맷돌 체조 하니까 나이 먹은 태도 안 나고 젊어졌다 가고 다 좋다고요. 나도 좋고 그냥 벌을 날아다닙니다. 배도 들어가고 다리 근력도 생기고 모식견도 없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운동하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남성들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이 진행되면서 몸에 남은 근육량이 턱없이 부족해져 방석 없이는 바닥에 잘 앉지도 못할 만큼 엉덩이 부분이 배긴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근육, 인대, 관절 등 우리 몸을 이루는 조직은 겨울 같은 낮은 기온에 굳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져 필요한 순간에 수축과 이완을 원활히 못하면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몸이 둔해져 낙상 같은 사고를 잘 당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이라도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의 체력에 맞게 작은 근력 운동부터 꾸준히 하며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나이 관계없이 어르신들도 저렇게 같이 모여서 즐겁게 운동하면 흥도 나고 마음이 유쾌해져서 운동에 질리지도 않을 텐데요. 혹시 지금 댁에서 저희 안전연구소 보고 계신 어르신들은 꼭 저런 맷돌 체조가 아니더라도요. 뭔가 재미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근력 운동과 함께 낙상사고 예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옛날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나이든 노인이라고 해서 방에 그냥 있지만 말고 작게라도 몸을 요리조리 움직이는 꼼지락 운동법이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 정말로 맞다고 합니다. 오. 작게라도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요.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생활 속의 건강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겨울철 빙판길 사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걷는 속도와 보폭을 평상시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줄이고요. 네. 또 미끄러운 바닥 재질이 있는 운동화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방수와 미끄럼 방지 홈이 있는 바닥면이 넓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평소에 우유라든지 치즈, 멸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진 이런 음식들을 먹고 네. 또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요. 뼈를 단단히 하시고 균형 감각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외출 시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평형 감각이 둔해지면서 넘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요. 또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꼭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것이 안전한 보행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장갑을 끼고 양팔을 이렇게 크게 저으면서 걸어 다니시는 거 많이 봤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안전보행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실내에서는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르신들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실에서 미끄러짐 사고인데요. 네.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를 앞둔 노령층 안전사고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낙상사고인데요.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나 질병은 없더라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 혼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 특히 가족이나 돌봐줄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낙상사고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취약한 노인분들에게 낙상사고를 예방할 보조기구 설치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을 통해서 낙상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을 하고자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신청을 통해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런 보조기구 설치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는 공간이 이런 욕실이나 화장실인데 주로 이렇게 씻고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해서 낙상이 많이 유발되는데요.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을 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 용변을 보실 때 앉거나 일어나실 때 이런 안전 손잡이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일어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을 진입하고 또 나오고 할 때는 또 이런 손잡이를 붙잡고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취약층 노인 가정에 낙상 예방 보조기구를 설치해준 데 그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안녕하세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계셨어요? 예,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잘 떨어지지 않고 예, 잘 튼튼하게 예. 이거 오고 내려가고 올라오시고 예, 하실 때 너무 안전하게 좋아요. 잘 예.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이래 어르신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고 나올 때 마땅히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들어오실 때 여기 손잡이를 붙잡으면서 들어오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이동 간이 변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안을 열어보면은 지금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소파 겸 변기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실 때 이제 상당히 낙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가는 도중에 또 미끄럽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낙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실내용 변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용변을 보시고 또 주간에 이제 또 이렇게 비우실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입니다. 고령이라고 해서 겨울 추위가 매섭다고 움츠려서는 결코 안 되며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낙상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 보조기구라는 전문가의 지적,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 화면에서도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집 안이라든지 또 집 앞 계단이 있다면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바닥에 미끄러운 왁스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항상 욕실을 비롯한 모든 바닥에 물기를 없애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있는 댁에서는요, 화장실 변기, 또 욕조 옆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마룻바닥에 전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줄들 이런 것들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없애는 게 좋겠고요. 추운 날은 계단 물 청소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곧바로 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끄러져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는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개를 깔아서요, 화장실 낙상 사고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어르신들이 실내 활동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추운 날씨에도 부득이 바깥 나들이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겨울철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할 것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겨울철에는요, 빙판길 낙상 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네. 뼈가 약한 어르신들은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빙판길에서 낙상해서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시는 노인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인 만큼 수술도 용이하지 않고 또 회복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겨울철 낙상사고 주의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입니다. 겨울철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추위에 경직된 근육과 관절을 수시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몸이 굳어있게 되면 그만큼 더 쉽게 미끄러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욕실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있는 댁에서는요, 변기나 욕조 옆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해 주세요. 실내 바닥 왁스칠은 절대 안 됩니다. 또한 화장실을 비롯한 모든 바닥에는 물기가 항상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계단 물 청소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얼면 곧바로 낙상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낙상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골절사고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조심하고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사용으로 공중전화 찾기가 어려워졌죠. 그마저도 남아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낡고 칙칙하게 방치돼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공중전화 부스를 위험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안심 부스로 새로 단장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안심 공중전화 부스는요, 범죄 위협을 받은 시민이 대피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또 사이렌과 경광등이 작동하게 만들어졌는데요. CCTV와 스마트 미디어 등으로 범죄의 인상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안심 부스 주변에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요, 부스 안에 터치스크린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 등 안전에 취약한 곳에 50여 개소에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시민을 지키는 시설물로 탈바꿈한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수첩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을 흘리는 1000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 쏙쏙 안전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화재 시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집니다. 몸에 불이 붙었을 때는 불이 꺼질 때까지 바닥에서 계속 뒹굴러 불을 끄는 것이 더 좋습니다.